자, 이번 이야기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검은 쥐님께서 시들무에 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주 섬뜩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검은 쥐님. 아, 네네, 돌비님. 아, 이게 목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완전 긴장이라는 거는 거리가 머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긴장 안 되시죠, 이제는 솔직하게. 아니, 매번 긴장은 되는데,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 긴장이 걷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오히려? 네네. 프로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제가 앞선 사연에는 항상 귀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죠?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현실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다? 바로 현실 공포죠. 사람이죠.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검은 쥐죠.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누가 저한테 너 좀 특출나거나 뛰어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나마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관찰력이랑 추리력이거든요. 예. 뭔가 사람이라든가 행동 이런 걸 잘 관찰해서 저 사람이 저럴 것 같다 하면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뭐 그걸로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진 않지만 그런 추리력과 관찰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제목을 좀 붙이고 싶은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사실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입니다. 오, 예? 일단 이야기에 들어가 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왜 주변에 시골 중에서도 얘는 진짜 깡시골에 살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저였어요. 제가 정말 시골에 살았는데 이 이야기가 되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거기에 살았을 때는 아파트가 뭔지 잘 몰랐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도시로 이사하기 전에 그 삼촌이 두고 간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예. 인터넷이 안 되면 캠페인만 할 수 있거든요. 아, 싱글. 네네. 컴퓨터가 지뢰찾기랑 그것만 하는 그런 도구인 줄 알 정도로 예. 외부 세상이랑 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은 한옥집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밖에 따로 있는데 심지어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요강도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그때 역대급 공포였던 이제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면 절대 밖으로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강동 쓰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제 나이 또래 애들 중에서 뭐 푸세식 화장실이나 요강 써본 사람 물어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꼬맹이들은 지나가는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좁은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가 지나가도 자동차에 대고도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시골이었다 보니 초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초등학교 전교생이 4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전 학급 합쳐서 9명밖에 없었어요. 남녀 합쳐서. 그래서 그 9명이 완전 똘똘 뭉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징그럽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뭐 뱀이라던가 황소개구리 이런 거 잡고 다니고 심지어 뭐 수업 듣다가 뱀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뱀 좀 갖다 버려라 하면 이제 막대기로 머리를 치면 뱀이 기절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여자애들한테 장난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한 4-5명 정도는 거의 매일 무조건 운동장에서 뭐 경찰과 도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논다거나 그렇게 노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옆 동네에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정신적으로 정신지체를 앓으신 형이겠구나 싶은데 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한 명씩 있는 바보형 있잖아요. 아, 동네 바보 형들이 있었죠. 예. 네네. 그런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한 애들이 다 꼬맹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가서 뭐 바보다 바보 하면서 그 형을 놀리기도 하고 그 형이 이제 살이 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 형을 호빵이 형이라고 불렀어요. 아, 호빵이 형.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놀리면 안 되지만 애들이니까. 예. 그죠. 그때 당시 이제 호빵형이 또 인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빵이 형이라고 불렀는데 엄청 그렇게 심한 장난은 치진 않았는데
뭐 지나가다가 호빵이 형이 보이면 호빵이 형 메롱 하고 뭐 도망을 간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호빵이 형이 되게 어수룩한 그 뜀박질로 오른손을 들고 막 으하 하면서 쫓아오면 이제 막 웃으면서 도망치는 그 정도의 장난이었어요. 물론 그때 호빵이 형이 이제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지만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다니던 이제 3명에서 4명 무리는 그 정도의 장난만 쳤는데 유독 2학년 형들 중에서 한 형이 정말 심하게 장난을 쳤어요. 이 형을 이제 제가 사이코패스의 앞자리에 따서 사페 형이라고 부를게요. 얼마나 그랬길래? 예. 이 형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의 가정 형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페 형 집 가정 형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가정이었는데 심지어 그 딸이 제 그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딸은 되게 똑똑하고 MBTI로 치면 대문자 T라고 하죠. 그 기질이 다분했었는데 참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사페 형이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이 없어서 지금 와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질이 정말 다분했어요. 애들이 가끔 다니면서 그 황소개구리 잡아다가 이제 뭐 불 피워서 뭐 뒷다리 구워 먹고 막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건 이제 먹으려고 그랬던 거고 그 형은 그런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뭐 벌레, 뱀 이런 걸 잡아서 괴롭히는 데 굉장히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런 생물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해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도 많이 했었고요. 그 마을 길 따라서 기다란 배수구라고 해야 되나? 그 물이 모여서 빠지는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 끝에 물이 고이는 공간에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갇히죠, 거기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거기 뱅굴이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사페 형이 황소개구리 한 2-3마리 잡아와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황소개구리가 가끔 뱀도 잡아먹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랑 얘네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황소개구리 넣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여기까지는 어린애가 아직 사회화 교육을 안 받아서 못 모르고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혹시 옛날에 삐리뽕이라는 폭죽 아시나요? 그 저희 동네에서만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터진 소리가 100원, 200원 하는데 삐리 하고 뻥 터져가지고 저희가 삐리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예. 되게 저렴한 폭죽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네에 구멍가게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골 말로 전빵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저희가 많이 놀았는데 그 형이 그렇게 그거를 사서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터졌는데 자전거 손잡이 양쪽 끝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거기 끝에다가 그 폭죽을 넣고 불을 붙여서 날렸는데 이제 수직으로 날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옆에서 따로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되게 예쁘장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볼에, 그 눈 바로 밑 볼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뭐 지금 같았으면 소송이 붙었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워낙 시골이기도 했고 옛날이다 보니까 엄청 혼나고 그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정말 소름을 돋는 게 이거는 저만 봤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제 워낙에 얼굴에 맞은 게 큰일이잖아요. 성인 입장에서도 큰일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몰려서 놀던 여자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사페 형이 달려와서 자기가 맞췄으니까 아유 괜찮냐 눈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바로 사페 형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표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야 눈에 맞았어? 눈에 맞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맞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나는 분명 눈을 노리고 쐈는데 너 눈에 맞은 거 맞니?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정상이 아니다. 그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폭죽을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저질렀으면서 안 맞으면 장난이라고 넘어가고 맞아도 장난치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야부야 넘어가요. 또 나름 머리가 좋아서 처세술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당한 게 거기가 이제 농가가 많다 보니까 소를 많이 키웠어요. 네. 그래서 양쪽이 다 논두렁인 그런 외길에서 제가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소가 진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던 소는 온순한 소였는데 그렇게 미친 것처럼 뛴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세발 자전거를 몰고 도망쳐 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잡혔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래도 판단을 잘한 게 이게 소 발에 깔리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핸들을 틀어서 논두렁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논두렁에 빠져서 막 울고 있는데 저를 지나던 소가 터덜터덜하고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뒤에를 봤는데 사페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보니까 소가 아무 이유 없이 저기서 나와서 뛰어온 건 아닐 테고 뭐야. 분명히 내가 외길에서 가는 걸 보고 뒤에서 소가 또 되게 예민하고 겁이 많잖아요.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소가 놀래서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의도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사페형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되게 조심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페형이 그 호빵이 형한테는 어떻게 장난을 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돌 던지는 건 기본이고요. 뭐 화장실에 있으면 물 떠다가 퍼부어버리고 그 형이 이제 살이 쪄서 바지가 작다 보니까 엉덩이 꼴이 살짝 보이고 그러는데 그 이제 막 성적인 농담까지 하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한테까지 그러네. 아. 네.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형이고 무섭다 보니까 옆에서 말리면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말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짓을 했으면 너네가 이제 몰려가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한테 일러서 그 여론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정말 크게 일어난 일은 없었고 계속 장난치면서 그랬다고 처세를 해버리니까 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물증을 찾거나 그렇죠. 입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페 형이 어른들 사이에서 약간 의식 수준은 그 문제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 어머니께서 또 혼자서 힘들게 애 둘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정도 다 아니까 약간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호빵이 형은 집에서 이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는데 어찌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뭐 한약방에서 약을 잘못 지어 먹었다 뭐 또 아니면 머리를 어디서 사고로 당했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어요. 예. 사실 호빵이 형이 덩치도 크고 진짜 본인은 이렇게 뾰루퉁한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놀리고 도망칠 때만큼은 그때 심정이 이제 잡히면 죽는다는 느낌으로 도망을 쳐요. 이제 다 도망치고 나면 애들이 막 숨을 엄청 헐떡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이나믹하게 놀았구나 싶은데 일종의 패가탐험처럼 가끔 이제 호빵이 형네 갈까 하면서 스릴을 즐겼던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호빵이 형한테는 장난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을 건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우연찮게 제가 혼자서 호빵이 형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혹시 그 와상이라고 아시나요? 그 웰컴 투 동막골 보면 남한군이랑 북한군이랑 대치했을 때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어디 위에 올라가서 모여있거든요. 네. 그게 와상이에요. 시골에 보면 낮은 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많이 누워있거나 뭐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빵이 형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대부분 서 있지 않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었거든요. 항상 와상에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누워있다가 지나가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여있을 때도 도망칠 때 무서웠는데 혼자서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순간 다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빵이 형이 와상에서 우당탕탕 쿵쿵 하면서 막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놀려가지고 해코지 하려나 보다 하고 얼어 있었는데 이 형이 그 구멍가게에서 팔던 50원짜리 과일맛 나는 네모난 젤리가 있었어요. 그걸 주면서 막 말을 더듬으면서 이거 내가 아끼는 오렌지 맛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먹길 기대한다는 듯이 되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난을 안 쳤어요. 친구들이 이제 간만에 호빵이 형네 갈까 하면 에이 이제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피했어요. 간간히 이제 거기 앞에 지나가면 이제 호빵이 형 보이면 안녕 말도 걸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호빵이 형이 다가가서 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정말 착하더라고요. 뭐 가끔 이제 말도 걸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 후에 알아버렸습니다. 그 전에 알 수 없는 게 맨날 장난만 치고 도망가 버리니까 호빵이 형 입장에선 말할 기회가 없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 놀고 있었는데 그 사페 형이 어머니께 혼이 난 건지 아니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눈에 도끼가 바싹 올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형 진짜 오늘 건들면 뭐 일 치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경찰과 도둑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 사페 형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씩 웃더니 일어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감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꼴보직인 경찰과 도둑에서 도둑을 포기하고 제가 그 형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 들고는 호빵이 형네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뭐 일 나겠다. 어른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막대기로 이제 호빵이 형을 두들겨 패겠구나. 조마조마하면서 숨어서 지켜보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호빵이 형을 때리는 순간 내가 저 사이코패스 다 까발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죠. 그 호빵이 형 그래도 착한데 저렇게 괴롭히는 건 사람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나름의 마음속에 죄의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호빵이 형 내 집 앞에 뚝 서더니 호빵이 형 나와봐 나랑 어디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가 지났을까 호빵이 형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맨날 놀림당하고 돌 맞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꽤 멀리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대화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뭐 중얼중얼 대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학교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예상을 해보니까 뒷산에서 불놀이 하자 그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뒷산에 잔돌이 많아가지고 그 잔돌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 안에서 이제 불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놀자고 하니까 뭐 착한 호빵이 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한테 이제 뭐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괴롭히던 친구가 와서 놀자고 하니까 그냥 멀리서도 와 신이 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하게도 저 형이 뭔가 있다.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어요. 저 사페 형이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저렇게 착한 척까지 하면서 호빵이 형을 데려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복수사 요원 마냥 뒤에 숨어서 쫄래 따라갔어요. 근데 일종의 책임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호빵이 형이 아무리 정신이 반쯤 나갔다 해도 저희가 맨날 괴롭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물꼬를 튼 거잖아요. 과자도 받고 인사도 하면서 아 얘네가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나랑 놀기도 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종의 책임감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학교 뒷산에 오르더니 둘이서 돌을 모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동그랗게 이제 불 피울 털을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거 꺾고 와서 불을 붙이고 되게 그때 꼬맹이들이 했던 불장난이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불똥별이라고 그 플라스틱이 녹으면 이게 녹으면서 불이 붙고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제 불똥이 밑으로 툭툭 떨어지니까 그걸 불똥별이라고 막 하면서 그걸 그냥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고 놀았는데 이제 둘이서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사페 형이 이제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불똥을 호빵이 형 얼굴에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맞았으니까 호빵이 형이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면서 얼굴을 감싸쥐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불똥을 옷 위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촛농 떨어뜨리듯이 몸에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즐거워하면서 그걸 지켜보다가 제가 안 되겠다 하면서 말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덩치가 작았고
그 사페 형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내려가서 그래도 내가 빠르니까 어른들을 데려와서 이거는 현장 체포를 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뛰어 내려가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내려갔나? 근데 갑자기 그 호빵이 형이랑 사페 형이 있던 쪽에서 아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내려갔다 오면은 저거 뭔가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돼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몸뚱아리라도 뭐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옆에 있는 짱돌을 하나 짚고 막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가려진 풀숲 사이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멀리서 저를 발견했나 봐요. 그러더니 야 도망가! 병신 아니야 이러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지나쳐서 쑥 지나갔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도망쳐 오는 게 호빵이 형이 아니라 사페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왜 저 형이 도망을 치지? 이러면서 보다가 아 호빵이 형을 어떻게 하고 나서 둘러대고 도망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뛰어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호빵이 형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때까지는 뭐 되게 어수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였다면 정말 정자세로 달리기를 하면서 손에 무슨 몽둥이 하나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를 노려보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당황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사페 형 이마 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인식하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면서 달리다가 거기 잔돌이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잔돌을 밟고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을 접지르고 대구대구 굴렀어요. 근데 그렇게 구른 상태로도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막 하는데 발목이 아예 잘못됐는지 절대 못 뛰겠더라고요.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항상 바보 같은 표정의 호빵이 형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저를 쳐다보고 오더라고요. 제 그때 체감상 그 미친소가 쫓아올 때보다 무서웠어요. 아 이대로 꼼짝없이 잡히겠다 싶은 찰나에 어디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시골은 정말 개판이다 싶을 정도로 개가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 뭐 크지도 않은 발발인데 그게 사람 말을 정말 알아듣는 것처럼 똑똑하고 그때 당시 한 5년 정도 키웠어요. 근데 이제 한 100m 거리 밖에서 저희 발소리만 들어도 주인인지 알아요. 그 정도로 똑똑했는데 얘가 이제 시골 강아지들은 다 이제 풀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냥 어디서 놀다가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이제 서성거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발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웰시코기보다 작은 체구거든요. 그렇게 용맹하게 그 호빵이 형 앞을 가로막으면서 바지가랑이를 막 물고 잡고 뜯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리 가라고 도망가라고 다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 말이라면 진짜 껌뻑 죽으면서 잘 듣던 강아지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빵이 형이 휘두르던 막대기에 그 뒷발을 맞아서 캥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저러다 강아지 죽겠다 싶어서 발을 절면서 가서 제가 그 호빵이 형을 온몸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더니 뭐 어디 껌 떼듯이 떼가지고 저를 밀치면서 어깨를 꽉 붙잡는 거예요. 와 근데 그 힘이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곰새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정없이 어깨를 흔들면서 야 이 말 그만한 새끼 어디 갔어? 너 어디까지 봤냐? 다 봤냐? 이러는 거예요. 말도 더듬거리지도 않고 어눌한 발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상태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아이 그렇게 참았는데 저 새끼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네. 야 너 지금 본 거 쟤랑 퍼뜨리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못할 것 같지? 내가 경험자여서 하는 말이야. 진짜 죽기 싫으면 처신 잘해라.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정신병자인 거 아는데 쟤가 나 정상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분명 너한테 같이 봤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너가 쟤를 병신으로 만들어.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몸이 공포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잡던 어깨를 놔주더니 아 또 눈 돌아가지고 이 새끼도 그냥 머리통 날릴 뻔했네.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내가 한번 화가 나면 눈이 돌아버리는데 너는 그래도 저 개가 달라붙어서 시간 벌어줘서 산 거야.
하긴 그래도 네가 평소에 착해서 망정인지 아니었으면 여기서 묻혔다. 아까 한 말 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죽기 싫으면. 이러고 내려가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는데 이제 강아지가 오른쪽 뒷발을 절면서 오더라고요. 이제 강아지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발 괜찮냐 하면서 이 조그마한 게 뭐라고 그러고 있었냐 하면서 울었어요. 그 뒤로 이제 저희 집 그 강아지가 나중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그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절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발목은 괜찮나 우리 집 강아지는 괜찮나 살펴보는데 문득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기억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기억상에서도 아예 지워버린 말들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호빵이 형이 바보가 된 이유들을 말하시다가 문득 근데 걔 사실 정상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뭐 군대 가기 싫어서 정신병자인 척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버지가 아니 무슨 군대 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괜히 동네 소문 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앉아서 속으로 물론 저도 그때 군대는 안 갔지만 아니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가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호빵이 형이 아까 한마디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못할 것 같지. 내가 경험자여서 하는 말이야. 이 소리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학년 중에 정말 겁이 많아서 별명이 겁만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소심하게 발언을 했다가 그런 묻힌 날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호빵형 할머니네 가끔 가서 쌀도 드리고 김치도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가끔 앉아서 허공을 그렇게 바라보시고는 이런 말을 가끔 하셔. 저 새끼, 지 동생 죽인 새끼, 나도 죽일 놈이지. 이렇게 읊조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 가면 그러고 계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예 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집에서 자는데 몇 날 며칠을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페 형이 호빵이 형이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믿죠. 그 형은 뭐 신뢰도 없고. 근데 그 호빵이 형이 예상한 대로 저한테 오더니 네. 얘도 봤어. 야, 너 봤잖아. 쟤 병신 아닌 거 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기 싫으니까 시치미를 뗐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페 형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조용해지고 뭐 누구 괴롭히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중간에 그 호빵이 형이 뭘 어떻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호빵이 형이 저 때 허세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호빵이 형이 착하다고 믿고 있었고 네. 이제 과자를 주면서 웃는 모습 그런 거를 다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게 착각인가 싶었던 생각이 진짜 바보였다가 화가 나면 저렇게 되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정신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아예 뭐 갓난아기 혹은 그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었던지 그 호빵이 형이나 그 할머니에 대한 소문? 그런 게 없어요. 할머니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예. 어느 순간 호빵이 형이 거기 와서 살았고 다만 실제로 호빵이 형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애가 몸이 약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최악의 상황을 추측을 해보자면 호빵이 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동생을 어떻게 때리다가 동생이 잘못돼서 뭐 그걸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깊은 시골에 도망와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봤어요. 아, 예.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몇 년 후에 이사를 가게 돼요. 네.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일은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뭐 거기에 대한 추억이 많다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차도 있겠다. 가끔 거기 시골을 찾아가요. 학교는 폐교가 되어가지고 아예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가끔 호빵이 형네 집 앞도 지나가요. 네. 어머니께 듣기로는 거기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예. 호빵이 형은 일단 중간에 할머니를 두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 뒤 소식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다녀왔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할머님은 병원에 계신 건지 뭐 요양병원에 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집은 아예 비어있고 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이 나이가 먹도록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호빵이 형과 사페 형 뭐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제가 공포를 느꼈던 주체가 호빵이 형이나 사페 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 네. 그 어린 나이에 이 시골에서 내 말이 과연 통할까? 아니 통하더라도 해결이 될까? 쉬쉬하면서 넘어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무력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무섭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시골에는 공권력이 쉽게 닿지 못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소송도 잘 안 걸고 그러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나름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보니 이런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공포감. 그래서 제가 지은 제목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예. 있어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좀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게 뉴스에 안 나오면 안 믿어버려요. 이게 그렇죠. 어떤 공중파 매체 거기에 딱 완벽히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예. 좀 약간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예. 이때의 영향인지 몰라도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네. 그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 숨이 막힙니다. 검은쥐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이야기 하실 때마다 숨을 못 쉬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귀신 이야기도 정말 재밌게 무섭게 잘 하시는데, 야, 현실 공포도 장난이 아니시구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우리 검은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검은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페가 나쁘고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그 호빵이 형이었을까? 했는데 그 위를 보신 거예요, 검은쥐님. 그냥 그 시대의 그 시골이라는 뭔가 그 카르텔. 뭔가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게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시골에 카르텔이 있는데 와 근데 전부 다 무서웠어요. 저는 호빵이 형도 무서웠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